안녕하세요. 미드저니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드저니 웹 UI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좀 알아볼 건데요. 영상에서 시연을 하다가 여기에 요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드리면 그거 처음 알았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영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만 한정적으로 다루다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 해서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미드저니 웹 UI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격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미드저니 사이트에 접속하면 요즘은 스타일 익스플로어, 요 스타일 탭이 제일 먼저 활성화가 돼서 보이는데, 설명은 요 이미지 탭부터 하겠습니다. 요 이미지 탭에 보면 요 상단에 보면 For You가 있고, 랜덤이 있고, 핫이 있고, 탑 데이, 그리고 요거 눌러보시면 탑 위크, 밑에 탑 먼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크가 있습니다. 요 위에서부터가 요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서브 탭이 여긴 거예요. For You 탭은 미드저니가 생각했을 때 내가 좋아할 만한 이미지들을 추천해 줍니다. 요게 나름은 개인 맞춤형 피드라고 해서 야심차게 시작한 내용인데, 나오는 것들 보면 그닥 뭐 제 마음에 든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은 랜덤 탭인데, 랜덤은 정말 랜덤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볼만한 것들은 사실은 랜덤에 더 많은 것 같아요. 랜덤 탭에는 요 랜덤하게 보여지는 것들을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요 버튼이 있어요. 요걸 클릭을 하면 랜덤하게 페이지들이 리프레시가 됩니다. 탭은 요 태스크에서 다뤄질 건데, 여기서 유저들이 추천해서 올려놓은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탑 데이, 탑 위크, 탑 먼스 같은 경우에는 미드저니 내부 추천 로직에 의해서 하트를 많이 받고 많이 본 뭐 이런 이미지들을 데이, 위크, 먼스로 통계를 내서 높은 이미지들을 보여주는데, 여기가 왜 여기에 들어왔는지 갸웃하는 이미지들도 더 많아요. 미드저니가 이미지를 다양하게 많이 보여주려는 노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라이크 페이지를 가기 전에 이 이미지에서 제가 요거를 하트를 클릭하게 되면 라이크에 가보면 그 이미지가 있죠. 탑이나 핫이나 랜덤이나 For You에서 하트를 누른 이미지가 요 라이크 탭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익스플로어 탭에 나오는 모든 이미지에서 요 마우스 오버를 해보면 유저 아이디가 나오고 요 T라는 게 있는데, 요걸 클릭을 해보시면 요 해당 프롬프트가 위로 올라오는데, 여기 보시면 프롬프트뿐만 아니라 파라미터들까지 그대로 복사되는 결과가 나와요. 이미지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 이미지를 만든 유저 아이디가 보이고, 이 이미지를 만든 프롬프트, 그 다음에 요 파라미터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유스에 이미지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 해당 이미지가 이미지 프롬프트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스타일을 누르면 해당 이미지가 스타일 레퍼런스에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요. 프롬프트를 클릭을 하면 해당 이미지를 생성한 프롬프트와 파라미터가 모두 다 입력창에 입력이 됩니다. 보여지는 버튼 말고도 이 프롬프트에 마우스 오버를 시키면 유즈 텍스트라는 숨은 버튼이 나오는데,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파라미터들을 제외한 프롬프트만 이렇게 입력창에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어 버튼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해보면 해당 이미지를 카피하는데 프롬프트를 카피할 수도 있고, 잡아이디, 이미지 URL을 카피할 수 있는 메뉴와 리포트인데, 요거는 거의 사용하시는 분들을 못 봤는데, 불량한 이미지가 나오거나 하면 신고하는 버튼이에요.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해당 이미지가 다운이 돼요. 그리고 약간의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이미지는 19시간 전에 만들어졌다 라고 해서 19H라고 표시되고, 뭐 19일 전이다 라고 하면 D가 표시되고, 19주 전이다 그러면 W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라이크 표시는 클릭하면 꺼지고 클릭하면 다시 켜집니다. 이 페이지에 클릭을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이 유저 아이디를 클릭을 하면 해당 유저의 퍼블릭 프로필 페이지로 가는데, 이 해당 유저가 공개해 놓은 이미지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유저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살짝 엿볼 수 있는 기능이고, 이렇게 퍼블릭 페이지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리프레시 누르셔도 되는데, 여기 보면 X 표시 있습니다. 요거 클릭을 하면 해당 페이지로 돌아오죠. 미드저니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숨겨 놓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즈 프롬프트, 유즈 이미지, 리퍼런스 스타일, 요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디스크라이브로 해당 이미지를 실행시킬 수 있고요. 요걸 실행을 시키고 이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세이브 이미지가 있고 카피 이미지, 카피 이미지 URL, 아까 여기서 보셨던 기능들이 오른쪽 메뉴에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실행시켰던 디스크라이브 내용은 크리에이트에서 이렇게 실행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뷰뿐만 아니라 이미지 리스트에서도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같은 메뉴가 제공됩니다. 비디오 탭은 이미지 탭의 비디오 버전입니다. 다양한 비디오들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쭉 보시면 오른쪽에 이미지 비디오 리스트들이 뜹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이미지들을 볼 수 있고 여기서 아래 방향 키를 누르면 키보드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위에 방향 키, 아래 방향 키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고 비디오에도 보면 스타팅 프레임과 프롬프트라는 버튼이 있는데 요걸 클릭을 해보면 해당 스타팅 이미지를, 요건 이미지예요. 보시면 비디오가 아니고 이미지고 이 해당 이미지를 스타팅 프레임에 사용해서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프롬프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요 생성 프롬프트 그리고 스타팅 프레임의 이미지까지 세트로 입력이 되고 파라미터들도 그대로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뷰에서 스타팅 이미지가 표시가 되는데 요걸 클릭을 해보시면 해당 이미지를 생성한 프롬프트와 파라미터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 같은 경우엔 해당 이미지에서 비디오를 바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미지와 연결이 됩니다. 비디오의 상단에도 보면 다운받을 수 있는 메뉴들이 있는데 카피할 수도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자바 아이디를, 비디오 URL을 카피할 수 있고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다운로드 포 소셜이라고 해서 1080으로 키워진 비디오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화질이 개선된 게 아니고 뻥튀기만 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기능 중에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이 장면을 스탑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카피 커런트 프레임이라고 해서 요걸 클릭을 하시고 포토샵에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면 비디오에 해당 프레임을 복사를 할 수 있어요. 이 해당 기능을 이렇게 멈춰서 정확하게 잡을 수도 있지만 플레이를 시킨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카피 커런트 프레임이라고 해서 영상이 멈춰요. 보다 세심한 컨트롤은 아래 이렇게 슬라이더를 이용하셔도 되고 그냥 보시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멈춰서 이렇게 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비디오 리스트에서도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메뉴들을 지원을 하고 카피 커런트 프레임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리스트에서는 멈추진 않아요. 상단에 보면 서치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이 있는데 이 대상은 요 탑 투데이 요 대상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탭의 대상이 아니고 이미지 전체의 대상인 거예요. 여기에 캣을 입력해 보면 사용자들이 공개한 이미지들 중에서 프롬프트에 캣이 들어간 결과물이 이렇게 검색이 쭉 됩니다. 검색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이미지로 들어가서 이 찾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이미지 URL이 이렇게 서치에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방금 보신 고양이와 비슷한 이미지들이 이렇게 검색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은 굉장히 유용한 검색 기능입니다. 스타일 탭은 최근에 공개한 스타일 익스플로어가 스타일 탭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 랜덤으로 볼 수도 있고 핫, 다음에 탑 데이, 마찬가지로 위크, 먼스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먼스와 위크가 지금 같은 결과물이 나오는 이유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통계가 안 잡혀서 그래요. 스타일 익스플로어를 다룬 최신 영상에 이 페이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놨는데 기본적인 내용만 보시면 마우스를 오버하게 되면 트라이 스타일이라고 해서 해당 srf 시드가 마지막에 실행되거나 여기 입력되어 있는 프롬프트와 함께 실행을 시키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 알아볼 거는 요 하트입니다. 요 하트를 클릭하게 되면 요 라이크 메뉴에 보면 해당 스타일이 이렇게 보입니다. 해당 스타일을 클릭을 하시면 해당 스타일로 생성된 다양한 이미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리스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른쪽에는 다양한 이미지 목록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스타일 목록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긴 마우스를 돌리셔도 되고 키보드 방향키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상단에 검색 기능이 있는데 요건 이미지 탭과 모양이 같은데 스타일 탭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대상이 이 스타일을 대상으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검색어에 오일 페인팅을 입력하게 되면 srf 시드 스타일 중에서 오일 페인팅과 어울리는 스타일이 검색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이미지들 중에서 오일 페인팅이 프롬프트에 사용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검색이 됩니다. 이렇게 양방향으로 움직이는 검색은 이미지 검색에서도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이 이미지를 가지고 검색을 누르시면 아까 보셨던 이미지 탭에서 비슷한 이미지들이 검색이 되는데 여기서 스타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사진과 비슷한 srf 시드가 검색이 되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한 사진을 검색을 해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결과가 안 나오는데 포인트는 이렇게 검색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타일과 이미지는 왔다 갔다가 가능하고 그리고 비디오를 클릭을 해보시면 검색이 사라지시는 거 보이죠? 아직까지 비디오까지는 검색이 연계되지 않습니다. 연계되는 건 스타일 탭과 이미지 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드저니의 가장 핵심 기능인 크리에이트 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탭이 아니더라도 화면 상단에 항상 따라다니는 이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는 이 바의 이름을 이미진 바라고 부릅니다. 이미진 바 옆에 이렇게 버튼들이 있는 이 바 이름을 프롬프트 바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게 프롬프트 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디스코드에서 이미지를 생성할 때 사용하던 명령어인 이미진이라는 명령어가 이어져서 얘 이름이 이미진 바가 된 거고 그 이후에 뭔가 더 추가적으로 이런 버튼들이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얘가 프롬프트 바가 된 겁니다. 이 이미진 바 먼저 알아볼 건데 기본적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입력창이 있습니다. 큐트캣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시면 서브밋이 되는 거죠. 서브밋을 시키면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요 어드 이미지 탭을 클릭을 해 보시면 비디오 스타팅 프레임과 이미지 프롬프트, 스타일 레퍼런스, 옴니 레퍼런스를 첨부시킬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현재 스타팅 프레임이 선택이 되어 있는 거고 해당 이미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스타팅 프레임으로 선택된 이미지가 입력이 됩니다. 현재는 그러면 엔드 프레임이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지를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엔딩 프레임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X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를 삭제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실제 이미지가 입력이 되면 이 상단에 두 개의 탭이 보이는데 이 탭은 비디오 탭이고 이건 이미지 탭입니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이미지 프롬프트에 해당 이미지가 첨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옮기면 다른 스타일 레퍼런스로 이동할 수도 있고 옴니 레퍼런스도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복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삭제는 이렇게 클릭을 해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버튼들 보시면 일단 이거는 삭제겠죠. 하나를 삭제할 땐 이렇게 클릭해서 삭제할 수 있지만 클릭을 하시고 여러 개를 쉬프트로 이렇게 여러 개 이미지가 첨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한꺼번에 모두 리셋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첨부 파일 삭제 버튼 위에 있는 이 자물쇠 아이콘은 쓰시는 분들 거의 안 계실 텐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 하면 이 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미지들을 고정시킨 다음에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 실행을 시키면 해당 첨부되어 있던 이미지가 고정이 됩니다. 프롬프트에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고 다시 또 실행을 시키면 여전히 첨부된 이미지가 고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락 버튼을 끄고 프롬프트를 실행시키면 이와 같이 첨부된 이미지가 없어지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진 바의 오른쪽에 있는 세팅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미지 사이즈인데 이건 프롬프트에서도 파라미터를 입력할 수 있지만 여기서 기본값을 설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16대 9, 2대 1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비율을 선택을 할 수 있고 여기에 없는 비율들은 AR 파라미터를 사용하셔서 입력하시면 돼요. 이런 기본값이 있는 파라미터들 같은 경우엔 변경을 하게 되면 상단에 리셋이 뜨는데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요 해당 파라미터만 리셋이 됩니다. 스타일 파라미터, 위어드 파라미터, 카우스 파라미터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셋이 뜨게 되죠.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기본값으로 돌아갑니다. 로우 모드와 스탠다드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 드래프트 모드, 스탠다드 모드, 버전을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이 값이 기본값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리셋을 누르면 현재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으로 값들이 변합니다. 모어 옵션에는 생성 스피드, 릴렉스, 패스트, 터보를 선택할 수 있고, 스텔스 모드로 온, 오프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건 프로플랜 이상 사용자만 선택이 가능하고, 스탠다드 이하 사용자 분들에게는 이 버튼이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비디오에 대한 화질을 선택할 수 있는 값도 있고, 비디오를 한 번에 몇 개를 생성할 수 있는지 배치의 개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건 비디오 배치 사이즈입니다. 이미지는 무조건 4장 생성이에요. 프롬프트 바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볼 건데, 미드저니 사이트의 대부분의 버튼들은 마우스를 오버시키면 친절하게 이렇게 툴팁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Select Personalization 이라고 해서 요거는 켰다 끄는 버튼이고,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면 제 개인화 코드, 프로필의 리스트와 무드보드의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추가적으로 랭킹을 더할 수 있는 바로가기 버튼들도 있고, 깨알처럼 여기에 필터도 작동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검색어를 입력을 하시면 해당 프로필 중에서 이름이 입력한 키워드와 같은 코드들을 보여줍니다. 무드보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깨알에 깨알을 더해서 이거 클릭해 보시면 알파벳 순서로 보여질 건지, 오래된 것 순으로 보여질 건지, 최신 순으로 보여줄 건지, 이런 기능도 숨어 있습니다. 개인화 버튼 옆에 요 드래프트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인데, 요건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드래프트 모드가 켜진 상태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드래프트 모드가 꺼지는데, 요 세팅에 보시면 요 드래프트 모드가 있죠. 요걸 클릭한 거와 연동이 됩니다. 요 지금 제가 요거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켜졌다 꺼집니다. 드래프트 모드가 7.0이 나왔을 때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한 기능이었는데 결과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왔죠. 이 버튼은 컨버세이셔널 모드를 켜고 끄는 버튼인데, 이 버튼을 켜게 되면 옆에 보시면 마이크가 활성화가 됩니다. 컨버세이셔널 모드에 관해서는 미드저니 LLM 편에 자세히 다뤄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검색과 폴더 옵션이 있는데 요건 오거나이즈드 탭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탭에 이 리스트를 현재 이미지 리스트라고 부르고, 클릭해서 이미지가 보여지는 이 페이지를 이미지 뷰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이 이미지 뷰 페이지는 오거나이즈 메뉴와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크리에이트 리스트에서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버튼이 3개가 뜨는 걸 볼 수 있는데, V 서브틀, V 스트롱, 애니메이트 버튼이 있는데, V 서브틀과 V 스트롱은 베리데이션 서브틀, 베리데이션 스트롱이에요. 이미지 뷰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미지 리스트에서 마우스를 올리면 이런 버튼들이 나오는데, 이 오른쪽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면 또 버튼들이 나오죠. 이거 같은 경우는 리런 같은 경우엔 해당 프롬프트와 파라미터를 그대로 다시 한번 실행시키는 버튼이고, 유즈 같은 경우엔 이걸 클릭하게 되면 해당 이미지를 생성한 프롬프트와 파라미터들이 이미징 바를 채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하이드 버튼 같은 경우엔 해당 요 4개의 한 줄의 이미지를 숨기는 거고, 요 모어를 누르시면 카피할 수 있는 메뉴와 리포트할 수 있는 메뉴, 그 다음에 이걸 공개할 수 있는 메뉴가 보이는데, 요 퍼블리시를 누르면 특별한 변화는 없는데 다시 눌러보시면 언퍼블리시드로 버튼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버튼 메뉴는 토글입니다. 이 다운로드 메뉴 같은 경우엔 현재 대상이 요 4개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한 장의 이미지에 4장의 이미지가 붙은 2x2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디스코드 시절에 저런 2x2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 게 나중에 정리할 때 편한데, 이 기능이 외부로 오면서 여기 구석에 짱 박혀 있는 탓에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오픈인 디스코드는 해당 이미지가 디스코드에서 만들어졌을 경우에 만들어진 게 실행된 채널로 이동하는데, 현재 이 이미지는 웹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클릭하게 되면 에러 나는 거 보시죠? 이 잡은 디스코드에서 안 만들어졌다 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고 이미지 뷰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것들은 그대로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미지 리스트들이 보이는데, 이걸 보시면 4개씩 나눠져 있는 게 한 번에 실행시킨 결과물이라는 표시죠. 이런 식으로 아래로 이동이 가능하고, 스크롤로 이동도 가능하고, 키보드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오른쪽 메뉴에 보시면 이게 이미진이라고 해서 최초 생성된 결과물이라는 표시와 사용된 프롬프트, 사용된 파라미터, sref URL 이미지와 버전 파라미터까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헬프어스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거는 미드저니에서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체크해줘라 라고 하고, 심지어 단축키도 있어요. 이렇게 1, 2, 3번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단축키도 있는데 사람들이 거의 다 접어놓고 사용하죠. 상단의 메뉴에 보면 카피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는데, 다른 이미지와 차이점은 이건 내가 소유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시드 정보도 여기서 복사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는 이미지를 신고하는 버튼이고, 퍼블리시, 다운로드, 하이드 이미지, 오픈 인 디스코드에 이런 다양한 메뉴들이 있고요. 이 버튼은 요 해당 이미지 하나만 다운로드하는 버튼이고, 검색 버튼이 있는데 해당 이미지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요걸 클릭해 보시면 아까 보셨던 익스플로어 탭, 이미지 탭에서 고양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검색된 결과물들을 볼 수 있고, 여기서 스타일을 누르시면 해당 스타일과 비슷한 srf 시드를 검색이 됩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순서가 이미지 가지고 검색으로 넘어가서 srf 시드 검색까지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아래에 보면 폴더 아이콘이 있는데 요건 폴더에서 같이 소개하도록 하고, 여기서 폴더를 변경할 수도 있고, 해당 이미지가 폴더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엔 포함되어 있는 폴더 이름도 여기 표시가 되는데,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엔 폴더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고, 요건 폴더 내용 다루고 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크리에이션 액션이라고 해서 다양한 액션들이 있는데, 그 전에 요 모어 옵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추가적인 크리에이션 액션들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떠요. 일단 모든 메뉴를 켜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UI에 대해서만 다루는 내용이라서 이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일단 이 버튼들이 여기 있다. 그리고 요걸 클릭하게 되면 서브미트 되는 거 보셨죠? 그리고 실행시킨 횟수가 여기에 이렇게 표시됩니다. 스트롱도 마찬가지로 요 클릭할 때 요 버튼 자세히 보세요. 클릭하면 서브미트 됐다고 잠깐 표시됐다. 요 횟수가 여기 표시되죠.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2번 됐다. 이런 식으로 이 해당 정보는 리프레시가 돼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업스케일도 마찬가지예요. 클릭을 하게 되면 실행이 되고, 실행은 이곳에서 되고 있다고 표시가 되고, 현재는 화면 이동은 없습니다. 미드저니에 크리에이션 액션들을 실행시키면 화면 이동이 없이 크리에이트 탭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가 추가가 되지 화면 이동은 없어요. 리믹스 같은 경우엔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리믹스 모드가 작동이 됩니다. 펜 같은 경우엔 해당 이미지의 상하 좌우로 이미지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클릭을 이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표시만 됐다가 여기서 실행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1.5배 줌 아웃이 되니까 요 이미지 자체가 줌 아웃으로 줄어들고 요 밖에 부분이 생성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요 2배 줌 옆에 보면 요 연필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하시면 이걸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줌은 1에서 2배까지만 줌 아웃이 가능해요. 여기 버튼에 있는 1.5와 2 말고 1.2가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걸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리런은 요 해당 프롬프트와 파라미터를 그대로 한번 다시 실행시키라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서브미트 됐다고 하고, 현재 크리에이트 탭에서 생성이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디트 같은 경우엔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에디트 모드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 내용은 이 에디트 메뉴와 같기 때문에 에디트 메뉴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이 에디트 탭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 오픈 인 에디트 탭이라는 버튼도 여기 하나 생겨요. 이 화면을 주의 깊게 보시면 옆에 이미지들을 변경을 하면 다른 이미지들로 넘어가고, 에디트 모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에디트를 열었다기보다는 현재 이미지 뷰 모드가 에디트 모드로 바뀌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 에디트 모드를 빠져나가는 방법은 요 버튼을 누르면 뷰 모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유즈 탭은 이미지, 스타일, 프롬프트가 있는데, 이미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이미지를 이미지 프롬프트에 입력하게 됩니다. 유즈 스타일 같은 경우엔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이미지를 스타일 레퍼런스 이미지로 첨부하게 됩니다. 유즈 프롬프트 같은 경우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이미지를 생성한 데 들어간 프롬프트와 요 파라미터, 스타일 레퍼런스 파라미터까지 그대로 입력을 할 수 있고, 프롬프트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관련 메뉴들이 있는데, 요 오토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로우 모션으로 비디오를 생성하고 하이 모션으로 비디오를 생성하고, 루프 같은 경우에는 시작 이미지와 끝 이미지가 해당 이미지로 고정된 비디오를 생성하는데 로우 모션과 하이 모션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이 부분을 버튼이 아니어서 클릭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요걸 클릭하게 되면 해당 이미지가 스타팅 프레임으로 들어가고 비디오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는 매뉴얼 모드가 작동합니다. 요 오토 모드와 반대되는 모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설명을 위해서 요 모어 옵션들을 다 보여드렸는데, 보통은 사용하시는 것들만 놓고 사용하시는 게 편합니다. 이게 아마 기본값일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편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기능은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굉장히 많은 메뉴들이 쭉 뜹니다. 베리데이션과 업스케일, 그다음에 애니메이티드 관련되어 있는 것들, 모어 옵션, 지금 방금 여기서 설명해 드린 것들이 오른쪽 메뉴에 거의 다 숨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이미지도 가능하고 폴더 이동도 가능합니다. 해당 기능은 이미지 리스트에서도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똑같은 메뉴가 제공이 됩니다. 미드저니가 디스코드에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웹페이지에서는 이미지 리스트만 관리하던 시절부터 발전되어 온 내용이어서, 이 오거나이즈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미드저니에서 운영했던 시간이 길어서 다양한 사용자 편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미드저니가 설명을 잘 안 합니다. 이 오거나이즈 메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굉장히 구석에 잘 차곡차곡 짱박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오거나이즈 페이지에서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이미지 뷰 페이지로 가서 추가적인 액션을 더 할 수 있는 이 페이지로 가는데, 이 페이지는 크리에이트에서 클릭해서 들어가는 이 페이지와 같은 페이지입니다. 크리에이트 탭이 이미지 한 장 혹은 이미지 4장 정도에 대한 핸들링이라면, 이 오거나이즈 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미지를 한꺼번에 핸들링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 페이지입니다. 페이지에서 이미지를 선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요 투데이에 보면 플러스라고 보이죠. 요걸 클릭을 하면 오늘 생성되어 있는 요 파트에 있는 것들이 모두 선택이 됩니다. 예스터데이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날짜의 역순으로 이미지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릭을 누르시면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이 한꺼번에 선택이 되는 걸 보이고, 요 밑에 보면 셀렉트가 몇 장이 됐는지, 그걸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을지, 그리고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다운로드 바가 나와요. 이미지를 선택하는 방법은 요 셀렉트 올 말고 드래그를 이런 식으로 하면 요 사각형 박스가 보이시죠? 이렇게 사각형으로 윈도우에서 아이콘 선택하듯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키 조작을 안 해도 이렇게 더 추가해서 사각형으로 추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다시 또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클릭을 하면 이미지 뷰로 가는데, 여기서 X 버튼을 누르고 다시 나가시면 해당 이미지 선택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빈 공간을 클릭하게 되면 선택이 해제됩니다. 또는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35장이 선택되어 있다고 나오는 이 다운로드 박스에 X표를 클릭을 하면 해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모어에 보시면 라이크 표시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언라이크를 할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고, 숨긴 걸 다시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공개를 할 수도 있고, 비공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디드 폴더라고 해서 폴더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폴더 다룰 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해서 가장 좋은 점은 다운로드를 받으면,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보면 zip 파일로 압축이 돼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걸 클릭해 보시면 방금 전에 선택한 이미지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운로드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작업 자체는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한꺼번에 핸들링하기 위해서 설계된 기능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선택을 좀 더 많이 해보면 이미지 선택을 700장 정도 하게 되면 다운로드만 활성화가 되고 이 모어 버튼이 비활성화가 됩니다. 선택한 이미지에 다양한 액션을 줄 수 있는 이 모어 버튼 경우에는 250장까지가 한계예요. 여기서 한 장을 더 선택을 해보면 모어 버튼이 디세이블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모어 버튼은 250장까지밖에 작동 안 하지만 그 이상의 선택을 하고 다운로드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700장 정도를 선택하고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면 (240장) 정도가 압축이 돼서 다운로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운로드 결과물을 확인하시면 이게 예전에는 50장씩 단위로 다운로드가 됐었는데 요즘 다운로드를 해보면 좀 중구난방의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파일들도 한꺼번에 이렇게 차곡차곡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뷰 옵션을 보시면 스퀘어랑 풀 사이즈로 보는 게 있는데 이 풀 사이즈를 보시면 이 해당 이미지는 3대4 이미지예요. 이미지를 전체를 표시할 거냐 사각형으로 표시할 거냐를 선택할 수 있고, 이미지 사이즈 같은 경우엔 현재 보고 계신 사이즈가 미디움이고 이게 스몰이고 이게 라지입니다. 여러분들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화면이 확대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사이즈가 100% 사이즈입니다. 스몰로 놓으시면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을 한 화면에 볼 수 있고 이렇게 한꺼번에 드래그를 해서 많은 이미지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면 사이즈에 맞춰서 적당한 사이즈를 선택하고 쓰시면 돼요. 필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필터를 할 수 있고 HD, SD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비디오가 추가된 이후에 추가된 필터예요. 이 필터들은 나머지들은 그냥 보시면 특별한 게 없지만 중요한 건 요 히든입니다. 히든을 클릭을 하시면 숨겨놓은 이미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모어에서 숨기기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없어지는데 잘못 숨겼거나 이 숨겨놓은 이미지들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때는 오거나이즈 탭에서 이 히든을 클릭을 하셔서 보신 다음에 해당 이미지가 잘못 숨겨진 이미지라면 여기서 다시 언하이드를 클릭을 하시면 리스트에 다시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드된 이미지는 여기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프로필과 무드보드 코드로 생성된 이미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오른쪽 아이콘을 보시면 요건 글로벌 P코드들의 아이콘이고 요 아이콘 같은 경우에 프로필 코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다른 아이콘이 있는데 이건 무드보드를 나타내는 아이콘이에요. 해당 P코드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해당 P코드로 생성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 서치 같은 경우엔 WBG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이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해당 검색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다가 타이틀을 WBG라고 하고 화이트 백그라운드라고 입력을 해줬어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 WBG를 클릭을 하게 되면 프롬프트에서 화이트 백그라운드가 입력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검색을 합니다. 특정 조건으로 검색을 반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큐트를 클릭했는데 고양이도 나오고 소녀도 나오죠. 검색 조건을 확인해 보면 cat, 걸인데 캣이 들어가거나 걸이 들어간 오화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런 검색어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되고 클릭을 한 번 더 하면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상단에 폴더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폴더가 이렇게 나오는데 상단에 뉴 폴더가 있어요. 이 뉴 폴더를 클릭을 하게 되면 폴더 이름을 입력하고 폴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폴더를 생성하고 이미지를 여러 개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해당 폴더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이미지들을 선택을 하고 해당 폴더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미지들을 여러 개 선택을 해서 모어 버튼에 보면 어디드 폴더가 있습니다. 어디드 폴더에 방금 만들어 놓은 테스트 1에다가 클릭을 하면 해당 폴더에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폴더에 마우스를 올려 보시면 다운로드를 할 수 있고 폴더의 이름을 바꿀 수 있고 폴더 그룹을 옮길 수 있는 Move to가 있고요.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옮길 수 있는 다양한 폴더 그룹들이 리스트가 나옵니다. 딜리트로 해당 폴더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폴더에 이미지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해당 이미지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클릭을 하게 되면 해제가 됩니다. 방금 보시면 테스트 1에 고양이 그림은 없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양이 그림을 선택을 하고 테스트 1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드래그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고양이 그림 같은 경우에 클릭을 해보시면 해당 폴더가 테스트 1, 테스트 2로 두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클릭을 하면 추가적으로 다른 폴더도 추가가 가능하고 해당된 폴더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미드저니의 폴더 개념은 파일 시스템처럼 물리적으로 이동한다기보다는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해당 폴더를 삭제를 하게 되면 삭제해도 되냐고 한번 더 물어보는데, 삭제를 하게 되면 폴더만 삭제가 됩니다. 해당 이미지들은 삭제가 되지 않아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폴더 그룹을 만들 수 있는데, 폴더 그룹은 폴더의 폴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폴더 그룹을 만들 수 있고, 만드실 때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폴더와 폴더 그룹들은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앞쪽에 숫자를 입력하는 게 정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당 폴더 그룹을 만들고 폴더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해당 폴더 그룹에 위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걸 클릭을 해서 보시면 Move to가 보입니다. Move to에서 테스트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드래그로도 이동 가능하고, 물론 반대도 이렇게 드래그로 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개의 폴더를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Move to에서 No 그룹이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 그룹이 없는 루트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지금 마지막에 요거 자세히 보고 계시면 요 클릭을 해서 마지막 폴더를 뺐습니다. 그래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놓으면 해당 폴더 그룹이 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폴더 그룹은 내부에 폴더가 없으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다른 폴더 그룹 보시면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없죠. 폴더 그룹은 내부를 옮기고 나서 내부를 비워서 삭제를 하고 새로 생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폴더 옆에 서치바가 보이는데, 클릭을 해보시면 익스플로어 탭에 서치바와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탭과 오거나이즈 탭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검색을 할 수 있는 서치바가 있습니다. 검색어를 입력하면 이 검색어가 프롬프트에 사용된 이미지들이 검색이 됩니다. 며칠 이전에 생성된 날짜를 검색하고 싶으면 비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2005년 9월 이전에 생성된 이미지가 검색이 되는데, 여기서 특정한 날짜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년, 월, 일 형식으로 입력을 하면 특정한 날짜가 입력이 되고, 애프터도 이와 같이 날짜를 입력하게 되면 일정 기간 안에 생성된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래 검색해 보시면 비디오와 이미지를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를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이미지만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필터에 존재하지만 이 필터는 이미지 전체, 비디오 전체를 검색하는 것이고, 이 서치바에서는 이미지 중에 프롬프트에 입력되어 있는 큐트캣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시면 미드저니에서 사용하는 모든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검색을 할 수 있고, sref 같은 경우에 클릭을 해보시면 any는 sref가 입력되어 있는 이미지를 의미하고, 아래쪽에 보이는 sref seed는 제가 사용한 sref seed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미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 sref seed뿐만 아니라 sref URL 형태로 이미지를 첨부한 파일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이미지를 sref URL로 사용된 이미지의 리스트가 보여지고, 범위가 좁혀져 있는 가운데 여기서 서치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이미지의 프롬프트들 중에 해당 키워드가 매칭이 되는 리스트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항목들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검색 파라미터와 어떻게 입력하면 되는지 예시들이 같이 보여지니까 자세한 검색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에디트 메뉴는 이미지를 업로드를 시켜야 이런 메뉴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미지를 URL로 추가할 수도 있고 직접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를 업로드하게 되면 메뉴들이 활성화가 되는데, 무브 메뉴가 있고 페인트 메뉴, 스마트 셀렉트 메뉴가 있어요. 메뉴 상단에 보면 에디트 메뉴가 있고 리텍스처 메뉴가 있어요. 에디트와 리텍스처에 대한 차이는 다른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UI만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에디트 메뉴의 상단에 보시면 언두 버튼이 있고 리드 버튼이 있어요. 리셋 버튼이 있고 서제스트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이 기능은 현재 보여진 이 이미지를 가지고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에디트의 경우에 외부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롬프트가 있지 않아요. 적당한 프롬프트를 만드는 걸 힘들어하는 유저를 위한 편의 기능입니다.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해당 이미지를 디스크라이브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프롬프트를 알고 싶을 때 디스크라이브를 쓰셔도 되지만, 여기에 간편하게 서제스트 프롬프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리무브 리사이즈를 클릭해보면 이미지 스케일을 조절할 수 있는 슬라이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줄일 수 있고, 캔버스의 가로 세로 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다양한 사이즈로 변경이 되는데, 미드저니는 이 비어있는 투명한 부분에 있는 부분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브로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로 이미지에 올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동하다 보면 그립이 잡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센터 가이드라인이 잡혀서 가운데에다 맞춰서 움직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내 방향에 있는 요 핸들을 가지고 사이즈를 핸들링을 할 수 있고 그 핸들 주변에 가면 이렇게 회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전과 리사이즈가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최종적으로 화면이 될 이 나머지의 캔버스 상하 좌우에 보면 이런 핸들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쭉 끌고 가시면 현재 캔버스의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어요. 이렇게 캔버스 사이즈를 움직여서 비율을 맞출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비율이 변경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할 수 있고 쭉 길게 늘어뜨리면 한없이 길어집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변경되는 비율은 여기에 표시가 되는데 반대로 이 부분을 클릭해서 5대 3이라고 해서 비율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버튼들을 클릭을 해서 다양한 사이즈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페인트 메뉴를 알아보면 페인트 메뉴에는 이레이저와 리스토어가 있는데 이레이저는 지금 해당 브러쉬로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 해당 부분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당 부분이 생성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리스토어 같은 경우엔 이레이저로 지워진 부분을 다시 원상복구를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 브러쉬 사이즈 같은 경우엔 슬라이더 바를 움직이면 지금 요 가운데를 보시면 사이즈가 비교가 되죠. 이렇게 전체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셀렉트 같은 경우엔 세그멘테이션 기능이 들어와 있는데 요 인클루드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 뒤에 빈 공간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빈 공간이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레이저 셀렉션을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부분이 삭제가 됩니다. 반대로 이레이저 백그라운드를 누르면 선택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삭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머리카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토샵에서 배경을 삭제하는 것만큼 정확하게 되진 않아요. 애니메이션 정도에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현재는 기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익스클루드 같은 경우엔 현재 이게 선택이 되면 이건 선택하지 말아라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건데 예시의 이미지처럼 이렇게 분명히 나눠진 이미지에는 효과가 없고 애매한 경계를 가진 이미지들에서는 효과가 있는 편입니다. 현재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레이저 셀렉션을 누르고 페인트에서 리스토어를 누른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복구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지워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좀 더 깔끔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미드저니의 사용 예시긴 한데 실제로 포토샵을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엔 굉장히 좀 답답한 성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레이어가 있는데 여기서 어드를 누르면 레이어를 이미지 URL 혹은 파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레이어 메뉴에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하셔도 레이어가 추가되고 이렇게 레이어로 추가를 하면 두 개의 레이어가 겹쳐진 형태로 지원만 합니다. 특별한 기능이 있진 않아요. 현재 선택된 레이어에 이레이저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아래 레이어가 보이게 됩니다. 해당 레이어 선택을 할 때는 이 체크박스를 클릭을 하시면 해당 레이어 부분에 지워지는 게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의 순서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아래를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리셋 버튼 같은 경우엔 자세히 보시면 레이어를 리셋하는 겁니다. 두 개의 레이어를 이렇게 지워진 상태에서 아래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리셋을 누르게 되면 아래 부분만 리셋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다시 또 리셋을 누르면 이렇게 레이어별로 리셋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안 알려진 기능인데 이 에디터에는 반복 학습을 할 때를 위해서 단축키가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합니다. 위에서부터 참고해서 보시면 무브를 선택을 하는 이 메뉴를 선택하는 게 M이나 V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메뉴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 같은 경우엔 컨트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사이즈가 커지고 컨트롤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스케일이 작아집니다. 컨트롤 0번을 누르면 100%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E를 그다음에 리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R을 누르게 되면 해당 메뉴가 선택이 됩니다. 선택하는 브러쉬 사이즈도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브러쉬 사이즈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하면 브러쉬 사이즈가 커지고 작아지고 스크롤로 또 업, 다운으로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 마우스를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좌우로 움직이면 해당 브러쉬 사이즈가 조절이 됩니다. S를 클릭하면 스마트 셀렉터가 선택이 돼서 활용이 됩니다.
미드저니에서 확인을 하면 M을 누르면 이렇게 무브가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E를 누르면 이레이저가, R을 누르면 리스토어가 선택이 됩니다. S를 누르면 스마트 셀렉트가 선택이 됩니다. 이 단축키의 활용은 현재 무브에서는 스케일을 움직일 수 있지만 페인트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해당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할 수 없지만, 현재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면 이미지가 작아지고 플러스를 누르면 이미지가 커지는 다른 메뉴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할 때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고, 컨트롤 0을 누르면 100%로 이렇게 키워집니다. 브러쉬 사이즈 같은 경우엔 스크롤을 올리면 이렇게 작아지고 스크롤을 내리면 이렇게 커집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고 왼쪽으로 가면 작아져요. 위로 올라가면 커지고 반대로 가면 작아집니다. 하나의 작업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굉장히 여러 작업을 반복적으로 할 때 이렇게 단축키를 사용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때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디트 메뉴 같은 경우엔 새롭게 시작하려면 New All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뷰 올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외부 이미지 편집을 한 오거나이즈 페이지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에디트의 이미지 리스트 페이지 같은 경우엔 전체적인 생김새는 오거나이즈와 같은데 여기에 있는 이미지들은 내가 외부의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수정한 이미지들입니다. 여기 보여지는 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스텔스 모드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거나이즈에서 사용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셀렉트 올로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다운로드 바가 나와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같고, 이 리스트에서도 이렇게 드래그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달라진 게 있으면 이 오거나이즈 탭인데 폴더가 지금 위쪽에 갈 데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드롭다운 메뉴로 들어와 있고, 세이브 서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사용하던 세이브 서치들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프로필도 마찬가지고 필터, 뷰 옵션도 오거나이즈 탭과 똑같이 작동하는데 하나 다른 건 이 오거나이즈 버튼을 누르면 해당 메뉴가 접힙니다. 현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건 자세히 보이라고 확대를 한 거긴 한데, 작은 모니터 쓰실 때 이렇게 접어놓고 쓰실 수 있는 건 편한 편의 기능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상단 메뉴에 보시면 New 누르시면 새로 편집을 시작할 수 있는 이 버튼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기존에 작업했었던 작업 리스트들이 여기 보이는데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리텍스처를 실행시켰던 리스트들이 뭐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과거 작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한 이미지에서 해당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요 하단에 보면 업스케일 투 갤러리가 있고 다운로드 이미지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는 해당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 거고, 업스케일 갤러리 같은 경우엔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크리에이트 탭에서 업스케일이 실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을 보면 현재 업스케일은 서브틀이 실행된 결과물이고, 업스케일의 종류가 서브틀과 크리에이티브가 있는데 현재 이미지를 업스케일 크리에이트를 실행하는 버튼은 여기엔 없습니다. 업스케일 크리에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뷰 올로 나가셔서 해당 이미지를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업스케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업스케일 크리에이트를 실행을 시키면 크리에이트 메뉴에 크리에이티브 업스케일이 실행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갤러리로 왔지만 여러 가지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셔서 베리데이션을 실행을 시켜보면,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에러가 나는데, 이 에러에 설명해 보면 외부 에디터로 편집한 내용은 베리데이션을 지원 안 한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안 된다기보다는 내부 이미지와 외부 이미지를 나누는 미드저니 정책 때문에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미드저니 정책이 바뀌면 언제든 실행이 될 수 있는 기능인데 현재로는 안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해당 이미지는 갤러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제한은 있지만 오거나이즈 탭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 검색을 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도 검색이 가능하고 스타일 익스플로어에서 비슷한 스타일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스타일 익스플로어에서 외부 이미지로 검색하는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화 메뉴인데 이 개인화 메뉴에 프로필을 만드는 것들은 개인화 컨텐츠에 다루어져 있습니다.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해당 UI만 먼저 살펴보면 다양한 개인화 샘플을 보여주는 메뉴가 있는데, 이 마우스 오버 시키면 이것처럼 해당 이미지를 사용한 P코드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리프레시 누르시면 계속 변경되고, 이 해당 이미지는 펄슨의 P코드 요걸 가지고 만든 결과물인 거예요. 리프레시를 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P코드들을 계속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화에 관련되어 있는 영어 설명이 여기 돼 있고 개인화 스위치가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개인화가 켜지고 여기 보시면 개인화 코드가 켜지는 거 보실 수 있죠. 여기서도 끄시면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이쪽에서 켜고 이쪽에서 끄면 이런 식으로 연동이 되는데 미드저니에 보셨던 버튼 중에 가장 큰 버튼일 거예요. 이 버튼 크기만큼이 이 기능을 얼마나 신경 썼는지를 보여주는 예시긴 한데 실제 개인화를 사용하더라도 여기서 켜고 끄지는 않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제 해당되어 있는 개인화 프로필에 대한 썸네일이 있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셀렉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셀렉트를 여러 개를 하고 셀렉티드가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면 선택된 것만 확인이 가능하고 이렇게 선택된 게 어떤 의미냐 하면 개인화 리스트를 확인해 보면 해당 P코드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선택 해제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제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정렬도 알파벳 순과 오래된 순, 최신 순,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한 순, 랭킹 카운트가 많은 순으로 해서 다양한 정렬이 가능한데 P코드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게 좀 유용하긴 한데 P코드를 이렇게 많이 안 쓰시고 다른 회원의 P코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불필요한 기능인데 이 기능을 처음 설계할 때 굉장히 많은 P코드를 사용한다 라는 것에 전제로 시작된 기능이라 이런 구성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요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접힙니다. 현재까지 P코드에는 V7, V6, 그 다음에 니즈6의 P코드가 작동을 합니다. 무드보드 같은 경우엔 예전에는 개인화 퍼스널라이즈 메뉴에 함께 있다가 얼마 전에 새로운 메뉴가 됐죠. 무드보드를 만들고 무드보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무드보드 편에 다뤄놨으니까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구성도 마찬가지로 셀렉트된 무드보드를 보여주거나 모두 보여주거나 정렬도 다양한 종류의 선택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메뉴인 채팅을 확인하게 되면 채팅을 클릭하면 이렇게 뉴비 방으로 처음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 아래쪽에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는 이미지 바가 들어와 있고 첨부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는 UI가 아래쪽에 존재합니다. 파라미터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아래쪽에 존재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버튼도 있어요. 상단에 있는 이미지 바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미지를 생성하면서 채팅을 할 수 있는 채팅 UI도 있고 보이스 채팅 UI도 가능합니다. 처음에 들어온 이것 말고 상단에 로비를 클릭하게 되면 채팅방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오피셜인 경우엔 미드저니에서 제작 운영하는 채팅방들이에요. 데일리 테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테마를 정해서 다양한 프롬프트를 실행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프롬프트 크래프트 같은 경우엔 프롬프트 연구회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뉴비라고 해서 처음 시작한 비기너들이 모여서 이미지 생성하면서 서로의 이미지와 프롬프트를 공유하는 곳이고 슈퍼유저 같은 경우에는 디스코드 시절에 슈퍼유저 방 같은 경우엔 1000장 이상 이미지를 생성한 사람들로 등급이 나눴는데 외부로 오면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너럴이 있고 헬프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이 제가 만든 요 오너에 보면 제 아이디 보이시죠? 제가 만든 프라이빗 채팅방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퍼블릭과 프라이빗 그리고 소유권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저는 지금 다른 사람이 소유한 채팅방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프라이빗과 유어스의 내용이 같은데 다른 사용자의 채팅방에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에 추가로 더 보일 거예요. 채팅은 크리에이트 룸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거 클릭을 하시면 룸 제목과 룸 설명이 있고 입장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됩니다. 생성된 채팅방을 보시면 이런 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지금 제가 만든 거고 다른 분이 만든 게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에디트 룸 하면 채팅방을 만들 때 입력한 내용들, 제목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모든 이미지, 내가 생성한 이미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채팅방을 프로젝트 단위나 수업 시간 단위로 운영하면 굉장히 유용한 채팅방이긴 한데 실제로 이 기능이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미드저니 발표에 따르면 조만간 이 채팅방은 기능이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태스크의 경우에는 이 내용들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곤 하는데 랭킹 비디오라고 해서 클릭을 하시면 생성된 비디오 중에서 랭킹을 주는 거예요. 이게 더 잘 나왔다 라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보시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두 개 중에 어떤 게 잘 나왔는지 휴먼 피드백을 주는 거고 이걸 반복하게 되면 비디오 모델 성능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축키가 지원을 합니다. 1번은 왼쪽, 2번은 오른쪽, 그 다음에 스킵은 3번이에요.
커뮤니티 프론트 페이지는 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커뮤니티 프론트 페이지, 핫 페이지에 나갈 수 있는 이미지들을 선택해 주는 겁니다. 12장의 이미지 중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요 해당 이미지가 선택이 됩니다. 점수를 주는 거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결과물이 익스플로어 페이지 이미지 탭의 핫 탭에 표시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랭킹 이미지 어세틱과 랭킹 이미지 어세틱 니즈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제 글로벌 V7 프로필이 랭킹이 추가되는 거예요. 개인화 메뉴에서 V7 글로벌 프로필을 클릭을 해서 여기서 추가로 이미지를 선택하는 결과물과 태스크에서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는 결과물이 같습니다. 니즈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개 같은 경우에 나의 글로벌 프로필에 영향이 있으니까 사용하시는데 조심하시면 되고, 이 네 개의 작업 같은 경우엔 상단에 보면 패스트 아워를 벌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해당 작업들은 미드저니 모델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작업을 해주면 미드저니가 패스트 아워로 보상을 하는 체계입니다. 패스트 아워 부족하신 분들은 프리 패스트 아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 비디오 같은 경우엔 하루에 200개 정도에서 300개 정도 하면 다음날 1시간씩 나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 부분이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다. 설문조사에 보면, 이 설문조사는 제가 스크린샷 하려고 안 하고 남겨놓은 건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모두 다 진행되는 설문조사예요. 이거 클릭해 보시면 이런저런 걸로 한다고 설명이 쭉 돼 있고, 억셉트하고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리젝을 할게요.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설문조사가 더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해당 설문조사의 결과의 분석값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헬프 메뉴 같은 경우엔 다양한 문서들과 비디오 튜토리얼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연결되는 문서 사이트는 미드저니 공식 도큐먼트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재밌는 건 비디오 튜토리얼 같은 경우엔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비메오에 올라와 있는 미드저니 동영상 튜토리얼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비디오가 지금 현재까지 8개인 걸 볼 수 있는데 거의 활용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단에는 이슈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버그 리포팅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인데, 다 영어로 써있다고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여기다 한글로 써도 한글로 답변 옵니다. 헬프 사이트를 알려드리는 이유의 가장 핵심은 서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드저니 서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서버 상태는 굉장히 다 양호한 상태고, 가끔 커뮤니티에 현재 미드저니 서버 문제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 있는데, 제일 먼저 이 헬프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보면 SQAI라고 미드저니 챗봇이 있는데, 이렇게 한글로 입력을 해서 질문을 하면 이와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챗봇의 지식의 기반은 미드저니 공식 문서예요.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이 챗GPT를 학습시켜서 얻어지는 결과물보다 더 정확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되는 링크도 같이 제공합니다. 굉장히 정확하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심지어 무료죠. 챗GPT에 미드저니 물어보는 것보다 SQAI에 미드저니를 물어보는 게 미드저니 내용에서는 더 정확한 결과물을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같은 경우엔 공지사항들이 올라오는데, 미드저니가 공지사항 관리를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H모드 비디오 같은 좀 굵직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고 정확한 오피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아래쪽 다크모드를 클릭해보면 화면의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는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가 있는데, 라이트 모드를 클릭하게 되면 흰색 배경의 사이트 디자인을 보실 수 있고, 다크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계신 검은색 배경의 사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유저네임 옆에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어카운트 세팅을 클릭하시게 되면 나의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하단에 보면 구글과 디스코드 계정을 연결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엔 이쪽이 활성화가 돼 있을 거예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서 디스코드와 계정을 연결하시려면 일단 디스코드 계정을 하나 만드시고, 여기에서 선택을 누르시면 디스코드 로그인 정보를 물어보는 창이 뜹니다. 그 창에서 디스코드 계정 정보를 선택을 하게 되면 구글 계정과 디스코드 계정이 연결이 돼서, 구글 계정으로 결제를 했다면 디스코드 계정으로 들어가서 미드저니 디스코드 사이트에 접속을 해도 똑같은 계정이 활용이 됩니다. 상단에 보시면 어카운트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보실 게 미드저니 아이디인데, 미드저니에 문의를 하게 되면 미드저니 아이디를 물어보는데 그 아이디는 여기에 있습니다.
퍼블릭 프로필이라는 링크가 있는데 요걸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이 부분이 저의 퍼블릭 프로필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의 아이디를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 보여지는 제가 공개해 놓은 이미지들입니다. 내 이미지 중에 어떤 게 공개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내 계정 보면 어떻게 보이지가 궁금하시면 마이 어카운트에서 퍼블릭 프로필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구독 관리 페이지인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캔슬 플랜이에요. 구독을 취소하고 싶으시거나 구독의 종류를 바꾸고 싶으실 때 여기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패스트 아워라든지 프리 패스트 아워를 얻어서 어워드 받은 내용들이 여기에 정리가 되고요. 아래쪽에는 다양한 요금제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있고 연결자했을 때, 월결자했을 때 금액들이 나오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다운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매니지 업로드 같은 경우엔 유어 업로드 메뉴에 나와 있는 이 이미지들은 이미진 바에 어디드 이미지에 올라와 있는 이 이미지 리스트입니다. 해당 이미지를 숨기거나 지울 수 있고 해당 이미지의 정보를 좀 더 볼 수 있습니다. Go to Discord 같은 경우엔 이걸 클릭하게 되면 미드저니 디스코드 사이트로 접속이 됩니다. 계정을 로그아웃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미드저니 매거진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시면 미드저니에서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을 주문할 수 있는 페이지로 들어옵니다. 미드저니 관련돼 있는 장식품이 필요하시면 요거 주문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드저니 웹 UI A to Z라고 해서 처음에 의도한 건 한 편으로 끝나는 거였는데 내용을 하다 보니까 두 편이 됐네요. 좀 길어지긴 했지만 이번에 좀 길더라도 자세히 다루려고 노력했으니까 찬찬히 한번 보면서 이 메뉴 여기 있구나 확인해 보시고 실제로 메뉴에서 한번 클릭해 보셔야 내 거 됩니다. 한 번씩 확인하길 추천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급하게 2편으로 나눠지는 바람에 발자국 단어를 못 알려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발자국 단어는 꽁꽁입니다. 이번에도 그랬지만 미드저니 웹페이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뭘 이렇게 꽁꽁 숨겨놨나 싶기도 한데 반대로 생각해서 그런 숨겨진 메뉴들이 모두 다 활성화된 버튼이 되면 미드저니 사이트는 이미지에 집중하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이유에서 대부분의 메뉴들이 마우스가 올라가서 실제로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롤 오버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유저 입장에서는 숨바꼭질하는 느낌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 발자국 단어는 꽁꽁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